한국거래소가 외국계 증권사인 메릴린치 증권에 1억 7,5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습니다. 초단타 매매를 하면서 허수,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주문을 섞어 거액의 부당 이득을 거뒀다는 혐의입니다. 메릴린치는 미국 시타델 증권사의 주문을 대리하면서 수수료를 챙겼는데요. 미국 증권사가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2,200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심각한 범죄 행위죠. 수요일 오아시스 박연미 경제평론가로부터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한국거래소가 어제 이 제재금 부과 결정했는데 상당히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하죠. 네, 회의가 꽤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사실 투자자들이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지난해 상반기부터거든요. 네. 실제로 국민청원에 뭐 20건 이상 관련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여하튼 아주 오랜 고심의 끝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미국계 증권사 메릴린치에 대해서 회원 제재금 1억 7,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알고리즘,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기반의 허수성 매매를 통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게 문제가 된 건데요. 네. 시장감시 규정 4조 3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메릴린치는 이로써 AI를 통한 거래로 회원 제재금을 부과받은 첫 번째 회사가 됐습니다. 그럼 고심을 그렇게 했다는 거는 이게 이전에 없었던 형태의 새로운 그런 행위이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말하자면 이게 AI를 통해서 1000만 분의 1초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네. 했을 때 이쪽의 주장은 이거예요. 증권 거래의 기본 원칙이라는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아니냐. 우리도 그 방식으로 거래를 했는데 다만 덩어리가 좀 컸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그 거래만 한 게 아니라 마치 살 것처럼 해서 주가를 올려놓고 네. 실제로는 그 주문을 취소하지 않았느냐. 네. 그럼 명백히 잘못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 증권사들은 어떻게 해명을 하냐면 네. 일반 투자자들도 매수 주문을 걸었다가 마음이 바뀔 수 있지 않느냐. 의도를 처벌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래픽이 나가고 네. 있는데 이 허수 주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일단 대량 매수 주문을 막 네. 낸 다음에 일반 투자자들이 그 매수세를 따라오면서 실제로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간 가격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주식을 팔고 그렇죠. 그 기존에 냈던 매수 주문은 취소하는 이런 방식인 거죠. 네, 제일 하단에 있는 저 허수성 매수 주문하고 상단 왼쪽에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매도 주문을 사실상 같이 걸어 놓는 거예요. 저 매수 주문은 시가보다 약간 높게, 매도 주문도 시가보다 약간 높게 해서 세계 3대 IB 중 하나인 메릴린치 그룹의 증권사가 대량으로 어떤 종목을 사려고 하는구나. 네. 이거 자체를 개미들은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가 있구나 하는 저기 거죠. 노란색으로 크게 표시되어 있는 일반 매수세가 대량으로 유입이 됩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때 메릴린치가 가지고 있었던 증권은 잽싸게 내다 파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허수 매수 주문도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따라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 시장에서는 일반 투자자들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허수 주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초단타 매매 방식,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네. 그 피해가 이렇게 커진다, 극대화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자 이런 행위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러면 이 시타델 증권 그리고 이걸 대리한 메릴리치 증권 어느 정도나 이득을 거뒀습니까? 일단 이 일감을 준 원청업체에 해당하는 시타델 증권이라는 곳은 미국의 AI를 활용해서 대표적으로 초단타 매매로 돈을 벌어가는 일종의 헤지펀드예요. 그리고 이 하청을 받아서 주식을 사고 팔아준 이 메릴린치의 경우에는 뭐 일종의 하청업체인데 원청업체인 시타델은 이 행위를 통해서 2,200억 원 정도 그리고 수수료만 챙겼다고 하는 메릴린치의 경우에도 한 80억 원 정도 챙긴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네. 있는데요. 문제는 저 가장 아래쪽 오렌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메릴린치에 대한 네. 제재금입니다. 2억 원이 안 되죠. 원청이 2,200억 원 그리고 자신들이 80억 원 하면 도합해서 2,300억 원 정도를 우리 증시에서 벌어갔는데 네. 말하자면 일종의 벌금은 2억 원도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실질적으로 제재 기능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저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외의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저 증권사들이
뿌리를 두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201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마감 직전에 저와 같은 행위로 주가 다우지수가 9%가 폭락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걸 플래시 크래쉬라고 부르거든요. 갑작스러운 사고성 폭락이다 이렇게 네네. 부르는데 그래서 이게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구나. 상반기 2010년 상반기에 저 상황이 발생을 하고 하반기인 11월에 그래서 관련 규제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꼼꼼하게 시장을 들여다보게 되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저렇게 초고빈도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얼마너치를 사서 얼마너치를 팔았는지 사고 판 사람의 그 투자자가 그 정보를 기록해서 보관하게끔 네. 의무를 지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문제가 이게 일단 뭔지 그리고 명백한 현행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한 제재가 상당 부분 시간을 끌었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자, 이 메릴 린치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문제가 없다. 정상적인 그런 거래 행위다. 이런 입장인가요? 메릴 린치의 경우에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판 것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가 AI라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인데 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 게 왜 문제가 되느냐. 다만 그 속도가 좀 빨랐고 양이 좀 많았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변명이고 좀 궁색하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메릴 린치를 멸치라고 부릅니다. 네. 덩치는 고래인데 하는 행위는 멸치라는 거죠. 이번에 뭐 멸치 잡았다. 그런 그렇죠. 표현까지도 등장을 하던데요. 그런데 사실 시장에서는 고래급 멸치이기 때문에 시장 교란 행위가 굉장히 심각했던 거고 네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메릴 린치의 저런 행위를 통해서 특정한 어떤 거래일에는 그날 전체 코스닥에서 거래된 금액의 한 20% 정도가 네. 1, 2분 사이에 거래가 체결되거나 체결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아까 말씀하신 그 원청에 해당하는 미국 시타델 증권. 여기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우리가 조사를 할 수는 있는 거죠? 할 수는 있어요. 사실 우리 자본시장법은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통해서 50억 원 이상의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 하면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AI라는 말하자면 이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매매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얻었을 때 이걸 처벌할 수 있느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다는 논리를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느냐에 아주 그 팽팽한 쟁점이 있는 거고요. 네. 사실 돈에는 눈이 없다 이런 주장을 그렇죠. 그쪽이 펴고 네네네. 있는 거예요. 80조 원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굴려서 2,200억 원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초단타 매매 관련 제재 수준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단계가 많죠. 그리고 저 과정을 하나하나 거치는 동안에 그쪽도 가만히 있지 않을 네. 겁니다. 지금 메릴 린치 같은 경우는 저 마지막 시장 네. 감시위원회에서 결정을 그렇죠. 한 거고. 제재금을 1억 네. 7,500만 원 내게 돼 있는데 네. 그런데 시타델 증권의 경우는 지금 단계가 일단 두 단계가 네네. 많죠. 금융위도 거쳐야 하고 증선위도 거쳐야 하게 돼 있는데 시타델은 일단 우리 거래소 회원사도 아니고 한국에 있지도 않고 네. 그리고 뭐 논리적으로 굉장히 뭐 준비를 하겠죠. 네. 변호인단과 함께 만약에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아마 제재하기는 쉽지 않을 네. 거고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 안 들어오고 다른 데 가서 또 장난칠 수 있겠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AI를 통한 고빈도 거래가 문제가 되는 게 전체 거래의 50% 이상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미국은 거래세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이런 시도를 하려는 외국계 덩어리 큰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네. 뭐 이번 메릴 린치 사례는 그 전에 이뤄진 네네. 일입니다만 5월부터 증권거래세가 내려갔거든요. 네네. 소폭이지만 내려갔으니까 많이 거래를 해도 세금 부담이 좀 앞으로는 더 줄어들죠. 빈발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AI는 계속해서 발전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현실적인 기술 발전을 규제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허술한 제도나 그 체계로 인해서 지금 천문학적인 금융 자산이 해외로 이렇게 흘러나가고 있는 건 네. 아닌지 꼭 좀 정부 당국이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이슈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죠. 이 금리 인하 어떻게 될까요? 채권 전문가들이 항상 금통위 전에 투표를 하거든요.
떨어질 것 같으냐, 동결할 네. 것 같으냐 물어봤는데 일단 시장이 보고 있는 그 전체적인 의견은 이번 달에는 동결하고 다음 달에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지 않겠느냐 이쪽이 약간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의 기준금리가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닌 데다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그 FOMC 미국 금통위가 이번 달 월말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에서 내린 다음에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도 그 우리보다 뒤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우리가 조금 더 상황을 보고 한 달 있다가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요. 네. 그래픽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금 1.75%거든요. 네. 그러면 역대 가장 낮았던 2014년 금리하고 비교를 해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걸 이번 달에 내리느냐, 다음 달에 내리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좀 갈립니다만 네. 어찌됐든 연내 최대 2번까지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좀 통화 정책 방향을 이제 좀 선회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좀 시사를 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네, 한은 창립기념 행사에서 나왔던 발언인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이런 네네.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실물 경제 흐름이 예상보다 나쁘게 흘러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고 있는 데다가 내일 금통위를 하면서 그 하반기 수정 경제 전망 같이 내놓습니다. 네. 아마도 경제 전망치를 많이 내리게 된다면 기준금리 인하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자, 이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뭐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미국 뉴욕 증시는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 이 미국의 기준금리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죠. 그렇죠. 사실은 미국 금리에 따라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움직인다고 보셔도 네. 과언이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걱정했던 게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 네네, 되면, 그러니까 금리 우리가 역전이 미국보다 되고. 너무 금리가 낮아버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안정적이고 이자 더 주는 미국으로 가지 않을까? 네. 이게 빈번하게 나오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국 시장의 눈치를 보게 되는데 미국에도 뭐 어김없이 내려갈 거다 이게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그 파월 연준 의장이 16일 현지 시간으로 16일 파리 회의에 참석을 해서 네. 우리 이사회에 있는 위원들 중에 금리 인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 여건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 경기 확장세가 유지되도록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을 어렵게 했습니다만 예상보다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돈을 있다. 풀겠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자, 그럼 만약에 내일 이제 금리 인하가 전격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좀 어떤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현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일단 대출 받으러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돈을 안 꿔줍니다. 금리를 내린다는 건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라는 건 무차별 폭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그 포화를 다 맞아라. 이걸 통해서 좀 싼 비용의 돈도 갖다 쓰고 네. 기업들도 빚을 내서 투자도 좀 하고 뭐 이러라는 얘기인데 대출이 안 되니까 일단 뭐 집 사고 부동산 뭐 이런 거는 사실 걱정하는 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실제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현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뭐 별 효과 없다. 오히려 재정 정책을 써야 할 때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박연미 경제평론가와는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